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를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들 사실 했어요. 많은 이야기들 해서 사실 그게 다 이렇게 엮이거든요. 근데 좀 순차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뭐 길지 않게 또 너무 짧지 않게 적당하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일을 좋아하시고 술을 좋아하시고 또 친구를 좋아하셨던 아버지 아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정서적인 부재는 있었지만 경제적인 책임은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이제 그 정서적인 부재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부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자녀들을 섬기셨던 전형적인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그 어머니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따스하게 돌봐주셔서 그 어머니의 정서적인 것 때문에 감성이 풍성한 또 조용하고 바른 아이로 어머니처럼 저도 이제 자라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골 학교에서 열심히 했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번듯하고 뭔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착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면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마스터베이션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이 비밀은 나 혼자만 알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수치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냥 그게 어떻게 우연찮게 배우게 돼서 이제 그런 계속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막 100등까지 했어요. 전교 100등, 막 3등도 했던 사람인데 100등까지 하고 막 이렇게 무너지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자살 충동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서 자살 충동이 와서 우울증이 와서 성적이 떨어졌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우울증이 와서 제가 이제 유서를 쓰고 밤새 울기도 하고 또 칼을 가지고 이제 막 배에 대기도 하고 또 자해도 이제 그때 습관이 들어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제 고등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이제 영혼은 늘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갔다가 이제 정말 그 신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 죽었구나. 이거를 제가 좀 생각하게 돼서 묵상하게 돼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만한 사람이구나.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고 2년 동안 사실 마스터베이션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쁘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냈죠. 근데 대학교 1학년이 되면서 곧바로 거의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제가 이제 수능 마치고 그 남는 시간에 이제 다시 그 모뎀에 나오는 그런 사진들, 그런 여성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마스터베이션을 다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죽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괴로워하고 되게 자책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2년 동안 단 한 번의 마스터베이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끊을 수 있는데 못 끊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입에 욕을 달고 살았어요. 제 스스로에 대한 욕을. 대학교 때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게 살아가니까 대학교 교수님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쟤 좀 이상하다. 좀 너무 우울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끊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대학교 성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먹고 자고 하고 막 같이 하는 뭐 이상한 데는 아니고 건전한 데인데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 수업 시간 또 가고 이제 같이 이제 하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였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도 이제 끊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막 중간에 뛰쳐나가고 도망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재발하고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그 이제 과를 옮기게 됐는데 과가 옮기면서 이제 제가 학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학업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도 제가 문제가 없었냐? 문제가 있지 않았, 문제가 있었어요. 저 성인아이고, 늘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이러니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또 충동의 문제도 계속 있어서 군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욕도 많이 먹고 영창도 갈 뻔하고 그런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이제 막 맞을 뻔하기도 하고 이제 뭐 제가 군대 생활할 땐 때릴 땐 아니었는데 맞을 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중독이 되게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군대에 있는 컴퓨터는 다 보안이 돼 있고 또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면 다 기록들이 남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영창갈 각오를 하고서 막 사이트들을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병이 깊었던 거죠. 예, 그래서 또 막 충동이 막 굉장히 심하게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 관사를 빙글빙글 돌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없어지지 않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좀 일찍 20대 중반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은 나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도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스터베이션 문제가 계속 있었고 또 영상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어려웠고 또 낮은 자존감과 뭐 분노 문제 이런 것과 또 같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막 중간에 이혼할 뻔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저는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일단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고 그런 사이에 이 문제에서 좀 회복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인터넷에 막 뒤졌는데 미국에 있는 한 사람과 연결이 돼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너 당신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체크리스트 해보니까 중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워킹 스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숙제 내주는 거 하고 막 뭐 메일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멈춰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멈춰진다는 게 뭐냐면 더 심해지진 않았지만 계속 재발을 하는 상황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거기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임에 가서 이제 자기를 고백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 자기 고백하면 너무 마음이 시원하니까 이러면 끊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백하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나오고 그러다 이제 같은 중독자들끼리 이제 만나게 돼서 세 명에서 계속 이제 매주 모임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두 번인가 이렇게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눔하고 서로 막 의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아이가 두 명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가족 문제로 좀 번져지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내랑 저랑 사이가 좀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아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큰애랑 이제 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집안이 좀 엮이는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애는 작은 애는 마스코트 역할, 큰애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좀 피해자 입장, 또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가정 그런 거, 또 아내는 또 이제 항상 화가 나 있는, 저는 또 이제 엮이는 가정 홀릭, 어딕트 이렇게 이제 엮이는 게 딱 형태가 갖춰져서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그룹에 익명의 그룹에 가서 이제 거기서 후원자를 요청해서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했는데 저는 딱 똑같은 원리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원리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프로그램을 엄청 밟았는데 1년 동안 매일 전화했어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프로그램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잘 프로그램을 몰랐고 그분은 디테일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랐고 이제 많이 감사하지만 이제 몰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발은 이제 더 진행은 되지 않지만 끊어져 있는 오히려 강박이 좀 심해져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이제 예전 그룹에 그 중독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작은 그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다시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후원자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공부도 막 계속 이제 중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성인화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엮이는 가정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원자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이제 후원자를 바꿨죠. 한번 후원자를 정하면 6개월에서 1년씩 가거든요. 예, 길게는 2년도 가고. 그러니까 후원자가 계속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 시간들 계속 보내는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1부터 뭐 7까지가 있으면 1 해보고 2년 동안 해보다 안 되면 놔두고 2년 해보고 되면 안 되면 놔두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시간들을 훌쩍 간 거죠. 그렇게 보낸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저는 직장을 벌써 한 4-5번 이제 옮기고, 그리고 이사도 몇 번 가고,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또 우울함이 굉장히 커지고, 그 우울함이 이제 굉장히 우울증처럼 막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식은땀 흘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중간에 또 한 2번 정도 이혼 위기도 이제 맞고, 그때 이제 제가 모든 치료 방법들을 다 사용했던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도 한 4번, 네 번이 아니라 4명,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뭐 또 한 4-5번, 10번 이렇게 가잖아요. 4명의 정신과 의사, 신경정신과를 만나고, 또 상담가를 3명 정도 이렇게 만나고, 또 이제 약도 먹어보고, 또 이것저것 모임도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어요. 뭐 했는데 싹 다 안 됐어요. 싹 다. 정말 하면 제발하고, 하면 제발하고, 하면 제발하고, 무엇보다 이게 답이다,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어렵다가, 이제 제가 그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에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찾았는데 한국에서는 이 회복 방법이 없다, 아니면 잘 모른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국으로 제가 이제 후원자를 연락을 해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호주의 후원자였거든요. 호주 후원자인데 이제 그분이 마약, 성, 또 알코올, 그리고 역기능, 성인아이, 요 동반의존, 뭐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살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 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기념비적인 사람이죠. 그분에게 후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빡센 스타일이었어요. 뭐 아침 저녁으로 숙제 내주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막 엄청나게 이제 달려들어서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분을 연결해줘가지고 또 엄청 또 달려들어가지고 한 4-5명 또 후원을 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후원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분하고 하면서 되네 하다가 6개월 후에 재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때 처음이어서 이제 기록적인 내용이지만, 6개월 만에 재발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재발할 수 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이제 된다,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후원자랑 관계를 끊고 이제 9번째 후원자를 만났고, 나머지 피후원자들은 또 그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는데, 뭐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어쨌든 저는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9번째 후원자를 이제 구했는데, 이제 그분은 정말 그냥 문득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서 이제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정말 줄기차게 정말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쓰고 막 배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뭐 중간에 재발 한 번도 한 번인가 이렇게 재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린아이가 막 서는 법을 모르는데 막 그러니까 막 섰다가 자빠지고 섰다 자빠지고 막 이러는데, 약간 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리 힘이 붙는다 그래야 되나? 넘어지지만 힘이 붙고 넘어졌다 힘이 붙고, 그래서 점점 걸어가는 그런 느낌. 과거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막 버티는 거였다면, 지금 힘이 붙고 해서 넘어지지만 힘이 이미 생긴 상태. 그래서 또 다시 걷고, 좀 더 걷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걸을 수 있어. 지금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건 한두 번 실수야. 요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두 다리를 땅에 딛게 됐다, 또는 새 흙을 움켜쥐게 됐다, 또는 I'm home, 나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정말 이제 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죠. 이제 또 제 삶의 전환점들은 또 뭐냐면,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많은 시도들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이제 단발성으로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제 모임은 벌써 1년 전에 만들었고 2년 전에 만들었고, 그래서 모임 생활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제 1대1 후원을 유튜브를 찍게 되죠. 유튜브를 이제 찍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게 된 게 이제 영상 만든 이후에 하게 된 게 이제 1대1 후원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한동안 안 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시작해서
처음에는 좀 약간 기둥을 탕탕탕 박는 느낌으로 팍팍팍 박는 느낌으로 처음에 이제 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2명 후원자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 명씩 이렇게 돕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 퍼슨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서 그런 사람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다가 좀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그룹으로 돕고 또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건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게 돕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살아온 여정인데요.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정을 나눈 거는 그래도 전체적인 것들을 쭉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뭐 신뢰가 좀 생기고 또 저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좀 이해가 있어서 저는 또 나중에 이야기할 때도 좀 훨씬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예,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꼭 이 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 회복의 분기점을 탁 지나서 정말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